우리 다 같이 앞에 한번 볼게. 보세요. 일단 1번의 동사의 ing에다가 밑줄. 얘는 동명사일 수도 있고 현재 분사일 수도 있으나 결국 똑같이 무슨 문제다? 준동사 파트에 해당하는 문제다. 그쵸? 그래서 한 문장에 동사가 하나 있는지부터 좀 판단을 해볼 겁니다. 일단 앞문장을 봤더니 from birth, 태어날 때부터 infant, 유아들은요 will orient, 동사가 나와 있네. 뭘 향할 것이냐면 인간의 얼굴과 목소리를 향할 것이래요. 그리고 뒤에 관계사라든지 접속사라든지 놓아져 있는 게 없죠. 그러면 한 문장에 동사 하나 있을 자리는 이미 다 끝난 겁니다. 그치? 두 번째 판단해야 될 기준은 여기 요 seeming에 들어가 있는 ing 자리가 의미상 능동의 자리가 맞는지 ed 의미상 수동, 과거의 자리가 맞는지 이걸 판단해 주시면 돼요. 이 사실은 seem to know that 이하를 알고 있는 것처럼 보여. 그러한 자극이 인간의 얼굴과 목소리라는 자극이 그들에게 의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의미상 아는 것처럼 보이다. 능동이 적절하고 수동은 맞지 않으니 1번은 적절하게 사용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한번 가볼게. 위치가 등장을 했는데요. 2번 선지 별표 치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위치가 밑줄 쳐 있을 때 지난 30년의 역사에서 위치의 케이스는 딱 3가지밖에 출제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총 정리하고 갈게. 첫 번째, 지금처럼 단순하게 위치에만 밑줄이 서 있는 케이스. 이게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전치사 뒤에 위치가 밑줄 쳐 있는 케이스. 이게 위치의 두 번째 출제 케이스고요.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 부분 표현이 등장하고 뒤에 오브 위치가 밑줄 쳐 있는 케이스. 위치는 딱 이 3가지 외에는 출제된 바가 없습니다. 알겠죠? 이것만 출제가 됐어요. 자, 첫 번째부터 볼게. 당연히 위치 앞에는 명사 선행사가 위치하는 게 기본입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색깔 바꿀게요. 뒤에 있는 문장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의 여부를 판단하는 게 수능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수능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당연히 위치 뒤에는 플러스 불완전한 문장, 명사가 하나 빠진 게 와야 돼요. 자, 전치사 위치는 뒤에 플러스 완전한 문장을 끌고 옵니다. 뒤에 플러스 완전한 문장을 끌고 와요. 자, 마지막 이걸 학생들이 대부분 모르는데 부분 표현 오브 위치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부분 표현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both of which 많이 봤을 거예요. both of which, some of which, all of which, none of which, one of which 또는 two of which 이런 표현들. 이것들이 다 무슨 표현? 부분 표현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해석했던 거 한번 기억해 볼게. 이 위치를 그것이라고 해석한다 그랬죠. 그럼 한번 해석해봐. 그것, both, 둘 다. 그것 중에 일부. 그것들 모두. 그것 중에 어떠한 것도 아닌. 그것 중에 하나. 다 뭐처럼 해석돼요? 마치 주어인 것처럼 해석이 돼요. 따라서 뒤에는 주어가 빠지고 동사가 바로 이어지는 무슨 문장? 불완전한 문장이 따라 붙게 됩니다. 이걸 이해하고 암기가 들어가 주셔야 돼요. 알겠죠? 선지 2번 한번 볼게. 잘 봐봐. 앞에 제스처가 있으니까 명사선행사 나온 건 당연히 맞고요. 두 번째, which, they, 얘가 주어지. have, 동사.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어동사 목적으로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이죠. 명사가 하나 빠진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일단 위치는 틀린 자리고요. 실제 difficulty는 뒤에 with 명사가 쓰여서 무엇에 있어서 어려움을 가지다라는 의미를 덧붙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2번은 with which로 고쳐야 정확한 표현이 돼요. 알겠죠? 정답은 2번. 3번 한번 볼게요. do에다가도 별표. do에다가도 별표.
자, 두의 밑줄이 그어져 있을 때 출제될 수 있는 케이스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첫 번째 케이스, 일반 동사로서의 do입니다. 우리가 일반 동사로서 do가 출제가 되면 이때 일반 동사의 do는 무엇을 하다라는 뜻이 되고 뒤에는 당연히 행위하는 대상이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I do some research. 그쵸? 나는 연구를 수행합니다. 뒤에 당연히 명사가 따라 나와야 돼. 그럼 이때에는 일반 동사로서의 do가 사용이 됐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고, 자, 두 번째, 강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do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의 do는 동사를 강조하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do 뒤에는 뭐가 따라올 수밖에 없겠어? 동사가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I do love BTS. 나는 BTS를 사랑하는 정도가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do, 정말로 미친 듯이 사랑해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때 do를 쓸 수가 있겠지. 자,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do가 대동사로 사용이 되는 케이스. 이 대동사는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거든요. 이때 대동사는 동사로서 대신하다의 대자를 써서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할 때 대동사의 표현을 씁니다. 그럼 정의를 잘 생각해봐. 동사로서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하는 거죠. 다시, 동사로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되게 길어. 이만큼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근데 이걸 다 뭘로 대신하겠다고? 동사로 끝내버리겠다고요. 뒤에 동사 뒤에 뭐가 이어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상식적으로? 안 되겠죠. 그래서 대동사 뒤에는 뭘로 끝나냐면 마침표로 끝납니다. 그럼 이때에는 얘가 대동사로 사용이 됐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다고요. 알겠죠? 두의 성격에 따라서 쓰이는 형태가 다 달라요. 그럼 3번을 한번 봐봐. Do succeed. When they do succeed. 그들이 정말 성공했을 때. 이때의 do는 뭘로 쓰인 거예요? 밑에 쓸게 강조로 쓰인 겁니다. 적절하게 사용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넘어가 주시면 된다고요. 자, 4번. 밑에다가 쓸게요. 지칭 대명사. 얘는 제기대명사 판단할 필요 있어 없어? 없죠. 해석상 수일치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치? 가볼게.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그들은 선천적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뭐에 있어서? 일치시키는 것에 있어서. 뒤에 있는 with 동그라미. match A with B죠. A와 B를 일치시키다. 무엇과 무엇을 일치시키는 거야? 자신의 운동학적으로 경험한 요거요. 신체 움직임들을 무엇과 일치시키는 거죠? 다른 those 움직임들과 일치시켜 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도즈는 해석상 수일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네. 자, 마지막 5번 2B가 나와 있는데 얘 정체를 보세요. 투부정사에 밑줄 쳐 있죠. 그러면 무슨 문제다? 요거잖아. 밑에다가 쓸게 준동사 문제요. 준동사. 한 문장에 동사 하나 있는지부터 좀 판단해 볼게요. 자, whom부터 문장 끝까지 괄호. whom이 들어간 문장을 보니까 동사가 저지가 등장을 해 있어요. 이 5번 자리는 무슨 자리는 아니겠다? 동사 자리는 아니겠다 판단해 주면 되겠죠. 두 번째, 해석 한번 해볼 건데 해석할 때 주의할 동사가 하나 있는데 그게 저지라는 동사가 해석할 때 되게 주의해야 될 동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밑에 필기 하나만 덧붙일게요. 그럼 저지라는 동사는 저지 A, to be B로 사용이 돼서 해석은 이렇게 해요. A를 B라고 판단한다. 이게 올바른 해석의 형태입니다. 지금 여기 whom이 쓰였잖아요. 뒤에 있는 목적어 뭐가 빠진 거야?
A가 빠져 있는 형태인 거겠죠. 그쵸? They judge A. 그들은 A를 뭐라고 판단한다고? To be like me. 나와 비슷하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고요. 해석상 to be 쓰는 거 적절하죠. 5번도 클리어. 이렇게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24학년도 수능 문제까지 전체 다 끝냈고요. 우리 지금부터 지금이 23분이니까 30분까지 한 7분 정도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파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알겠죠? 잠깐만 쉬었다 갑시다. 우리 다 같이 앞에 한번 볼게. 보세요. 일단 1번의 동사의 ing에다가 몇 줄? 얘는 동명사일 수도 있고 현재 분사일 수도 있으나 결국 똑같이 무슨 문제다? 준동사 파트에 해당하는 문제다. 그쵸? 그래서 한 문장에 동사가 하나 있는지부터 좀 판단을 해볼 겁니다. 일단 앞문장을 봤더니 from birth, 태어날 때부터 infant, 유아들은요 will orient, 동사가 나와 있네. 뭘 향할 것이냐면 인간의 얼굴과 목소리를 향할 것이래요. 그리고 뒤에 관계사라든지 접속사라든지 놓아져 있는 게 없죠. 그러면 한 문장에 동사 하나 있을 자리는 이미 다 끝난 겁니다. 그치? 두 번째 판단해야 될 기준은 여기 요 seeming에 들어가 있는 ing 자리가 의미상 능동의 자리가 맞는지 ed 의미상 수동, 과거의 자리가 맞는지 이걸 판단해 주시면 돼요. 이 사실은 seem to know that 이하를 알고 있는 것처럼 보여. 그러한 자극이 인간의 얼굴과 목소리라는 자극이 그들에게 의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의미상 아는 것처럼 보이다. 능동이 적절하고 수동은 맞지 않으니 1번은 적절하게 사용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한번 가볼게. which가 등장을 했는데요. 2번 선지 별표 치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which가 밑줄 쳐 있을 때 지난 30년의 역사에서 위치의 케이스는 딱 3가지밖에 출제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총 정리하고 갈게. 첫 번째, 지금처럼 단순하게 위치에만 밑줄이 서 있는 케이스. 이게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전치사 뒤에 위치가 밑줄 쳐 있는 케이스. 이게 위치의 두 번째 출제 케이스고요.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 부분 표현이 등장하고 뒤에 오브 위치가 밑줄 쳐 있는 케이스. 위치는 딱 이 3가지 외에는 출제된 바가 없습니다. 알겠죠? 이것만 출제가 됐어요. 자, 첫 번째부터 볼게. 당연히 위치 앞에는 명사 선행사가 위치하는 게 기본입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색깔 바꿀게요. 뒤에 있는 문장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의 여부를 판단하는 게 수능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수능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당연히 위치 뒤에는 플러스 불완전한 문장, 명사가 하나 빠진 게 와야 돼요. 자, 전치사 위치는 뒤에 플러스 완전한 문장을 끌고 옵니다. 뒤에 플러스 완전한 문장을 끌고 와요. 자, 마지막 이걸 학생들이 대부분 모르는데 부분 표현 오브 위치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부분 표현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both of which 많이 봤을 거예요. both of which, some of which, all of which, none of which, one of which 또는 two of which 이런 표현들. 이것들이 다 무슨 표현? 부분 표현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해석했던 거 한번 기억해 볼게. 이 위치를 그것이라고 해석한다 그랬죠. 그럼 한번 해석해봐. 그것, both, 둘 다. 그것 중에 일부. 그것들 모두. 그것 중에 어떠한 것도 아닌. 그것 중에 하나. 다 뭐처럼 해석돼요? 마치 주어인 것처럼 해석이 돼요. 따라서 뒤에는 주어가 빠지고 동사가 바로 이어지는 무슨 문장? 불완전한 문장이 따라 붙게 됩니다. 이걸 이해하고 암기가 들어가 주셔야 돼요. 알겠죠? 선지 2번 한번 볼게. 잘 봐봐. 앞에 제스처가 있으니까 명사선행사 나온 건 당연히 맞고요. 두 번째, which, they, 얘가 주어지. have, 동사.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어동사 목적어로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이죠. 명사가 하나 빠진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일단 위치는 틀린 자리고요.
실제 difficulty는 뒤에 with 명사가 쓰여서 무엇에 있어서 어려움을 가지다라는 의미를 덧붙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요 2번은 with which로 고쳐야 정확한 표현이 돼요. 알겠죠? 정답은 2번. 3번 한번 볼게요. 두에다가도 별표. 두에다가도 별표. 자, 두의 밑줄이 그어져 있을 때 출제될 수 있는 케이스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첫 번째 케이스, 일반 동사로서의 두입니다. 우리가 일반 동사로서 두가 출제가 되면 요때 일반 동사의 두는 무엇을 하다라는 뜻이 되고 뒤에는 당연히 행위하는 대상이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I do some research. 그쵸? 나는 연구를 수행합니다. 뒤에 당연히 명사가 따라 나와야 돼. 그럼 이때에는 일반 동사로서의 두가 사용이 됐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고, 자, 두 번째, 강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두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의 두는 동사를 강조하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두 뒤에는 뭐가 따라올 수밖에 없겠어? 동사가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I do love BTS. 나는 BTS를 사랑하는 정도가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do, 정말로 미친 듯이 사랑해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때 do를 쓸 수가 있겠지. 자,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do가 대동사로 사용이 되는 케이스. 이 대동사는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거든요. 이때 대동사는 동사로서 대신하다의 대자를 써서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할 때 대동사의 표현을 씁니다. 그럼 정의를 잘 생각해봐. 동사로서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하는 거죠. 다시, 동사로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되게 길어. 이만큼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근데 이걸 다 뭘로 대신하겠다고? 동사로 끝내버리겠다고요. 뒤에 동사 뒤에 뭐가 이어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상식적으로? 안 되겠죠. 그래서 대동사 뒤에는 뭘로 끝나냐면 마침표로 끝납니다. 그럼 이때는 얘가 대동사로 사용이 됐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다고요. 알겠죠? 두의 성격에 따라서 쓰이는 형태가 다 달라요. 그럼 3번을 한번 봐봐. Do succeed. When they do succeed. 그들이 정말 성공했을 때. 이때의 do는 뭘로 쓰인 거예요? 밑에 쓸게 강조로 쓰인 겁니다. 적절하게 사용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넘어가 주시면 된다고요. 자, 4번. 밑에다가 쓸게요. 지칭 대명사. 얘는 제기대명사 판단할 필요 있어 없어? 없죠. 해석상 수일치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치? 가볼게.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그들은 선천적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뭐에 있어서? 일치시키는 것에 있어서. 뒤에 있는 with 동그라미. match A with B죠. A와 B를 일치시키다. 무엇과 무엇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자신의 운동학적으로 경험한 요거요. 신체 움직임들을 무엇과 일치시키는 거죠? 다른 those 움직임들과 일치시켜 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도즈는 해석상 수일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네. 자, 마지막 5번 2B가 나와 있는데 얘 정체를 보세요. 투부정사에 밑줄 쳐 있죠. 그러면 무슨 문제다? 요거잖아. 밑에다가 쓸게. 준동사 문제예요. 준동사. 한 문장에 동사 하나 있는지부터 좀 판단해 볼게요. 자, whom부터 문장 끝까지 괄호. whom이 들어간 문장을 보니까 동사가 저지가 등장을 해 있어요. 이 5번 자리는 무슨 자리는 아니겠다? 동사 자리는 아니겠다 판단해 주면 되겠죠. 두 번째, 해석 한번 해볼 건데 해석할 때 주의할 동사가 하나 있는데 그게 저지라는 동사가 해석할 때 되게 주의해야 될 동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밑에 필기 하나만 덧붙일게요.
그럼 judge라는 동사는 judge A to be B로 사용이 돼서 해석은 이렇게 해요. A를 B라고 판단한다. 이게 올바른 해석의 형태입니다. 지금 여기 whom이 쓰였잖아요. 뒤에 있는 목적어 뭐가 빠진 거야? A가 빠져 있는 형태인 거겠죠. 그쵸? They judge A. 그들은 A를 뭐라고 판단한다고? To be like me. 나와 비슷하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고요. 해석상 to be 쓰는 거 적절하죠. 5번도 클리어. 이렇게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24학년도 수능 문제까지 전체 다 끝냈고요. 우리 지금부터 지금이 23분이니까 30분까지 한 7분 정도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파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알겠죠? 잠깐만 쉬었다 갑시다.